반갑습니다. 어려웠던 수학이 쉬워지는 순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 9강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들을 구해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한된 범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최대값과 최소값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요. 우리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 오실게요. 민수야, 우리 집에 논 옆에 붙어있는 큰 밭이 있다는 것 너도 잘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땅을 떼어주겠다. 이 100m짜리 울타리로 농사지을 내 땅의 영역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거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m짜리 울타리로 최대한 넓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우선 논 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면을 둘러싸면 더 넓은 밭을 만들 수 있겠지? 논과 평행한 변을 x미터라고 하고 나머지 두 변의 총 길이는 100 빼기 x미터가 되니까 각 변의 길이는 2분의 100 빼기 x미터가 되겠네. 밭의 넓이는 2분의 x 곱하기 100 빼기 x가 되고 정리하면 최대한 넓은 밭을 만들려면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야 하는데 그래프를 활용해야겠다. 오, 그래프의 꼭지점이 1250이니까 100m짜리 울타리로 만들 수 있는 밭의 최대 넓이가 1250제곱미터가 되겠구나. 자,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우리 실생활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2차 함수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범위 안에서의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그 내용을 알아야 또 실생활에 활용을 하잖아요. 관련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제시되는 제한된 범위, 그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습활동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공학도구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쉬운 함수인 y는 x제곱의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는 x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함수에서만 제가 이 그래프에서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직접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지워놓고 해당 범위만 남기면 되는데 뭐 지우개로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필로 정확하게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이렇게 지점을 찍고요. 또 2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노란 점에서부터 노란 점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장 쉬운 함수로 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이때 1 이라는 값이 함수값이 되고요. 자, 2라고 하는 값일 때, x가 2일 때 y값은 4가 될 겁니다. 그쵸? 자, 0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값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이 될 거예요?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제일 위에 있죠? 그렇죠. 4라고 하는 요 점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대값, 보통 이제 뭐 맥시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최대값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어떤 값이죠? 그렇죠. 0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0을 우리는 최소값, 미니멈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딱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쉽게 제가 단어들로만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요. 해당된 그 문제에서 제시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그 제한된 범위를 체크합니다. 범위. 뭐 확인한다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렇죠. 최대값.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의 가장 밑에 있는 점. 그게 뭐예요? 최소값. 그렇게 2개의 점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학습활동 1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요. 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디에 함수값이 제일 큰지, 어디에 함수값이 제일 작은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함수 보시면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가장 위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뭐 이미 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1에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4가 나오더라. 그 다음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여기 그래프 보면 1일 때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쵸? 1을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됐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요. x의 범위는 여전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지금 위에 있죠? 그렇죠. 0일 때 함수값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값은 2가 되고요. 실제로 0을 대입해보면 함수값이 2가 된다는 게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2일 때가 가장 아래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2를 직접 대입해 보셔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4 더하기 2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였고 제일 작은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확인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0부터 3까지 해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함수값이 가장 큰 값과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을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공학도구에서 차근차근히 그 순서에 맞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학도구로 가시면 여기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 키보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연습은 했잖아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는 y는 그쵸? 또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자, 여기 4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요거는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된 범위가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죠? 0부터 3까지예요. 자, 그 제한된 범위는 어디다 쓰면 되냐면
자, 요거를 엔터를 친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거기에 제한된 범위를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를 터치하시고요. 자, 0부터 라고 했는데 0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등호로 이제 제한된 범위를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작다라는 것부터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작다. 그 다음 등호를 선택하시면 작거나 같다가 표현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x의 범위이기 때문에 x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 또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등호까지 포함해서 3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죠? 네. 따라서 이 그래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 그냥 보기만 해도 보이잖아요. 얼마일까요? 최대값 그냥 점으로 한번 찍어보면 여기에 있는 요 점이 가장 큰 가장 y값이 큰 가장 위에 있는 지점이 되고요. 가장 밑에 있는 지점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B. 따라서 A라는 점이 최대값이 되고 B라는 점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최대값은 2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학습활동 2번입니다. 어느 치킨 가게의 치킨 한 마리의 판매 가격 X 만원과 하루에 팔리는 치킨의 수 10 곱하기 fx 마리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을 X라고 했는데 이제 0부터 2.5라고 했습니다. 뭐 25,000원 정도 맞죠? 자, 이때 하루에 팔리는 치킨의 마리수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0부터 2.5에서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그래프가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저랑 한번 공학도구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y는 입력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이잖아요. 이 친구의 순서는 마이너스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1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10분의 1을 표현할 때는 나눗셈 기호를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 10, 그런 다음에 x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2 나누기 5의 x. 그 다음 또 뒤에는 더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이 오고 나눗셈 기호를 입력한 다음에 5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들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너무 크니까 제가 조금 줄여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한된 범위를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라고 했죠? x인데 얘가 2.5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5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딱 우리가 원하는 범위만 그래프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 놓은 다음에 자, 확대를 해 놓고요. 자, 이게 요 정도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 하루에 팔리는 치킨의 마리수 10 곱하기 fx의 최대값을 구하고요. 그때 치킨 한 마리의 가격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10 곱하기 fx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전에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fx에서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통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5분의 2x 더하기 5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약에 이걸 바꿔본다면요. 마이너스 10분의 1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6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6이라는 걸 봤을 때 이때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중요하잖아요. 그 대칭축은 x-2라고 하는 형태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요. 여기 뒤에는 계산을 안 할게요. 일단 지금은 어차피 이 x값만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 얘가 나타내는 게 2차 함수의 딱 가운데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게 대칭축,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x는 2가 될 겁니다. 자, 이걸 왜 구하냐면 우리가 공학도구로 관찰을 해보겠지만 그걸 너무 크게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어디에 지금 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요 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학도구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여기 보면 이때 여기 있는 요 지금 위치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를 하지만 약간의 반응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실제 2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있는 요 점 있죠? A라는 점.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아까 전에 수식으로 봤을 때도 x는 2였잖아요. 근데 그래프로 봐도 그 근방인데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b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아까 그 문제에서의 fx의 최대값,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3이고요. 그럼 거기에 10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때의 무슨 값도 구하라고 했죠? x값, 치킨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답을 써볼게요. 10 곱하기 fx의 최대값은 30이고요. 그때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요? 그렇죠.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2차 함수를 그리셔야 되고요.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된 범위만 남겨놓습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이 지우개로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연필로 그 구간만 딱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가장 y값 중에 높은 지점에 있는가, 그게 최대값이고요.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y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그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제한된 범위 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평가 문항도 제공해 드리니까 그거 풀어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 손글씨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